통증이란 건 몸이 내는 신호일 뿐이라고 모두들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내게 통증은 마음의 언어였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차가웠다. 왼쪽 허리가 쑤시듯 아팠고 작은 일상조차 버거워졌다. 설거지 중 떨어지는 그릇 소리에 놀라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 통증이 내 잘못일까? 남편은 늘 다정했지만 무심했다. 병원 좀 가봐. 형한테 가면 좋겠네. 손 좀 봐달라고 해. 형님. 남편보다 5살 위. 가족 모임에서 늘 웃던 그 사람. 그의 손이 그렇게 따뜻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작은 치료실. 희미한 조명 아래 커튼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많이 긴장되시죠? 편하게 숨 쉬세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손끝이 허리 위로 천천히 닿을 때 이상하게도 숨이 막혔다. 아픈데 아프지 않았다. 묘하게 따뜻하고 오랜만에 누군가 내 안을 들여다보는 기분이었다. 통증은 마음이 만든 벽이에요. 스스로를 너무 오래 세게 붙잡고 계셨네요. 그의 말은 치료 같지 않았다. 위로였고 고백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하게도 잠이 잘 왔다. 몸이 가벼워졌고 마음이 조금은 덜 외로워졌다. 하지만 다음날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위로를 핑계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는 걸까? 남편의 출근길 인사, 식탁 위 미지근한 커피잔, 그 평범함 속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이 낯설었다. 그는 나의 남편이지만 이상하게도 내 통증을 몰랐다. 그날 밤 침대 위에서 허리가 다시 쑤셨다. 하지만 이번엔 진통제를 찾지 않았다. 그 대신 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몸이 굳은 건 마음이 다쳐서 그래요. 그 말이 자꾸 가슴에 남았다. 누군가 내 마음의 문을 그렇게 두드린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다음 주에도 오세요.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남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알았다. 이건 단순한 통증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의 결핍이 다시 깨어나는 시작이라는 걸.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되었다. 몸이 기억하는 온기란 참 이상한 거예요. 사람의 손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 그땐 몰랐어요. 한 주가 흘렀다. 치료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돌아서야 할까?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나는 이미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한층 부드러웠다. 오늘은 평소보다 불을 조금 더 어둡게 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의 빛이 희미했다. 오늘은 근육보다 마음이 더 단단해 보이네요. 나는 웃으려다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끝이 어깨에 닿자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건 통증 때문이 아니었다. 숨을 길게 내쉬세요. 그의 말이 들릴 때마다 내 몸은 조금씩 풀려갔다. 마치 오랜 시간 잠겨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의 손끝이 움직일 때마다 내 기억 속 오래된 그림들이 떠올랐다. 결혼 초의 따뜻한 저녁, 아이의 작은 손, 그리고 지금의 공허함. 요즘은 좀 어떠세요? 그가 물었다. 조금 나아요. 하지만 가끔은 괜찮은 척하는 게 더 아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 척함이 사라지면 진짜 치유가 시작돼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음악 같았다. 잔잔하고 낡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치료가 끝나고도 나는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수건을 정리하다가 내 눈을 잠시 바라봤다. 통증은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제는 온기로 남겠죠. 그 말이 귓가에서 오래 맴돌았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차가웠다. 그런데 내 손끝은 아직도 따뜻했다. 그 온기가 그 사람의 말보다 더 진하게 남아있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자꾸 그가 떠올랐다. 치료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나가 그리웠다.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대신 낯선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건 회복이었을까 아니면 시작된 혼란이었을까? 몸이 기억하는 건 통증이 아니라 누가 내 옆에 있었는가예요. 그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그날 내 마음도 치료대 위에 올려둔 걸까? 그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나는 조금씩 살아나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사라지면 더 깊은 공허가 찾아왔다. 마음이 아픈 건 통증보다 느리게 온다. 그건 조금씩 스며들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자라난다. 세 번째 치료 날이었다. 이제 치료실의 공기가 익숙해졌다. 커튼의 움직임, 낮은 음악, 그리고 그의 목소리까지. 모든 게 내 하루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다. 그의 눈빛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아니, 달라진 건 어쩌면 나였을지도 모른다. 오늘은 어디가 가장 아프세요? 그의 질문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허리요, 근데 요즘은 여기가 더 아파요. 가슴에 손을 얹으며 나는 웃었다. 그는 잠시 내 얼굴을 보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건 오래된 통증이네요. 그 말이 스치자마자 마음 한쪽이 뜨겁게 흔들렸다. 그는 여전히 의사였지만 나는 이미 환자가 아니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방을 나서지 못했다. 그는 정리 중이었다. 나는 그저 앉아서 그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재숙 씨, 그가 조용히 불렀다. 그 이름 두 글자가 그렇게 낯설게 들릴 줄 몰랐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 지금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이상하죠. 아픈 건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깨어나는 중이니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남편, 웃고 있는 아이, 그리고 그 속에 나. 그 웃음이 너무 낯설었다. 치료를 받기 전엔 그저 살아남는 게 중요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웠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흔들렸다. 문득 휴대폰을 열었다. 그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남편의 형, 내 치료사. 그 이름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감사 인사를 전할까? 아니면 그냥 잊을까? 답을 내리기 전에 나는 화면을 껐다. 하지만 그 짧은 망설임이 이미 내 마음의 균열이었다. 다음 치료 약속은 일주일 뒤였다. 그 시간이 기다려졌다. 그러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그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그가 다가와서가 아니었다. 외면하던 나 자신이 조용히 깨어났기 때문이었다. 유혹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다. 그건 천천히 아주 조용히 자라난다. 마음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이유 없는 따뜻함으로 우리를 안심시킨다. 그날은 비가 왔다. 작은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치료실 안을 채우고 있었다. 습한 공기 속에서 묘하게 차분한 냄새가 났다. 나는 이미 세 번째 약속을 넘긴 상태였다. 오늘은 그만 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지만 몸은 어느새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조용히 웃었다. 오랜만이네요. 요즘은 좀 괜찮아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을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오늘은 치료 대신 가볍게 스트레칭과 호흡 조절만 하기로 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나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의 손이 가까워졌을 때 나는 눈을 감았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공기가 흔들렸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요즘은 마음이 어떤가요? 괜찮은 척이 점점 어렵네요. 그가 잠시 나를 바라보다 말했다. 그 괜찮음이 무너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의 말 한마디가 내 안의 벽을 서서히 무너뜨렸다. 그저 평범한 대화였는데 왜 그렇게 가슴이 조여왔는지 모르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커튼이 흔들렸고 비 냄새가 스며들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이건 치료야.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지만 내 심장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이상하게 따뜻한 그 공기 속에서 나는 점점 낯선 나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차분했고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의 사소한 말, 눈빛, 손의 움직임이 모두 내 안에서 무언가를 흔들었다. 재숙 씨. 그가 내 이름 대신 그렇게 부를 때마다 이름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전해졌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치료가 끝난 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을 챙겨 들고 나서려던 순간 그가 말했다. 다음 주에도 오시죠?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끝이 아직도 따뜻했다. 그 온기가 비보다 오래 내 안에 머물렀다. 그날 이후 나는 스스로를 설득해야 했다. 이건 치료라고 단지 위로라고.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것이 유혹의 이름을 가진 감정이라는 걸. 진실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온다. 소리도 없이 그러나 도망칠 틈도 주지 않은 채 우리 앞에 선다. 그날 아침 남편은 출근길에 말했다. 오늘 형 생일이지? 저녁에 같이 보자. 순간 마음이 멈췄다. 형 생일.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속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오후가 되어 치료실 앞에 섰다. 오늘은 가야 할까 아니면 피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문을 열자 그는 평소보다 더 조용한 표정이었다. 오늘은 몸이 어때요?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제일 솔직하죠.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치료가 끝난 뒤 나는 용기를 냈다. 오늘 생일이시죠? 그가 고개를 들었다. 기억하셨네요. 잠시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말하지 못한 감정이 있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억해주는 사람 오랜만이에요. 그의 말에 가슴이 저렸다. 이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우린 이미 그 선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가족 모임 자리. 남편과 그가 마주 앉아 있었다. 나는 평소처럼 웃어야 했다. 형, 축하해요. 잔을 부딪히며 웃었지만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내 눈을 스쳤다. 짧은 시선 하지만 세상이 조용해졌다.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왔고 내 심장은 너무 가까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낯선 얼굴이 서 있었다. 그건 아내도 어머니도 환자도 아닌 그저 혼란스러운 한 사람이었다. 내가 원하는 건 위로였을까? 아니면 단지 누군가의 눈에 비춰지고 싶었던 걸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눈을 감자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몸이 기억하는 건 따뜻함이에요. 하지만 그 따뜻함은 이제 무겁고 아픈 그림자가 되어 있었다. 밤이 깊었다. 남편이 잠든 뒤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다. 그에게 보낼 말을 써보다가 끝내 아무 말도 보내지 못했다. 그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진실이란 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감추려 할수록 더 선명해진다는 걸. 그날 이후 내 마음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통증도 온기도 모두 진실의 무게 아래에서 같은 색으로 흐려졌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결국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다. 내가 외면한 마음을 다시 품는 일, 그게 진짜 회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치료실에 가지 않았다. 한동안 통증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번엔 참았다. 진통제 대신 시간을 삼켰고 그의 목소리 대신 내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엔 공허했다. 마치 세상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고요 속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내 안에 나 그 작은 목소리였다.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봤다.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이 이상하게 아름다웠다. 모든 건 떨어지고 다시 자란다. 그 단순한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남편은 여전히 같은 말투로 출근했고 식탁 위엔 커피 향이 났다. 하지만 이제 그 향이 낯설지 않았다. 그건 현실이었고 나의 자리였다. 며칠 뒤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짧은 문장 하나. 잘 지내시죠? 허리는 괜찮으신가요? 나는 한참 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썼다. 이제 제 마음이 더 아프네요. 하지만 그 아픔도 저의 일부인 것 같아요.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조금 늦은 안도의 눈물이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엔 치료가 아니라 작별을 위해서였다.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다시 오셨네요. 이젠 마지막이에요. 고맙다고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 속엔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지만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우리를 편안하게 했다. 문을 나서며 나는 생각했다. 이건 끝이 아니라 내 안의 계절이 바뀌는 순간이구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내 마음에도 언젠가 따뜻한 바람이 불겠지.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웃고 있었다. 누군가의 품이 아니라 내 안의 고요 속에서. 눈을 뜨니 새벽이었다.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들어왔다. 그 빛이 내 얼굴을 비추며 말하는 듯 했다. 이제 괜찮아. 그를 용서하기보다 나를 용서하는 게 먼저였다. 그리고 그 순간 통증은 사라졌다. 아니, 온기로 변해 있었다. 겨울이 지나면 언제나 봄이 온다. 그건 약속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한번 얼어붙었다고 해서 다시 피지 못하는 건 아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비췄다. 나는 오랜만에 커튼을 활짝 열었다. 따뜻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공기 속엔 먼지 냄새도, 커피 향도, 그리고 삶의 냄새도 있었다. 이제야 알겠다. 행복이란 건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아무 일 없는 하루의 무게 속에 숨어 있었다는.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남편은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마당에 앉아 있었다. 햇빛 아래에서 손등을 비춰보니 언젠가 그가 잡아주던 손의 흔적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아프지 않았다. 그건 지나간 계절의 향기처럼 그저 한 시절의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다. 휴대폰 앨범을 정리하다가 작년 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흰 커튼, 창가의 조명, 그리고 희미한 미소. 그 속에 나는 지쳐 있었지만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사진을 삭제하려다 멈췄다. 이건 내 흔적이니까. 나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지우는 게 아니라 품는 걸 선택했다. 이웃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은하 씨, 봄꽃 보러 갈래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 지었다. 좋아요. 오늘은 걸어가고 싶어요. 오랜만에 나선 거리,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를 스쳤다. 길가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꽃잎 하나가 손등에 떨어져 조용히 녹아내렸다. 그 순간 마음속에 들려온 목소리. 이제 괜찮아요. 당신은 잘 이겨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다. 나는 사랑했고 상처받았고 다시 나로 돌아왔다. 누군가의 품이 아니라 내 안의 봄으로 돌아왔다. 펜 끝이 떨리지 않았다. 문장이 고요했고 마음은 단단했다. 그건 회한이 아니라 감사였다. 새벽 공기가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멀리서 새가 지저귀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미소 지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모든 치료의 끝에는 또 다른 시작이 있었다. 나는 다시 걸을 수 있었고 다시 웃을 수 있었다. 그리고 봄이 내 마음 안에도 피어나고 있었다.